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극적인 사례가 속출하면서 당국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9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20대 딸과 함께 살았는데 딸이 코로나 유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가 아니라는 진단만 받을 뿐 어떤 처방이나 치료도 받지 못했다. 이 가족은 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변에 식량이나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했지만 이웃들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 딸이 사망했고 이들 부부도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 평안북도 피영군에서는 하모니카 주택에 살던 6세대의 구성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세대 모두 양책 노동자고 내 베어링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가정으로 급여가 너무 적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사망한 가정이 2세대였고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한 세대도 있었으며 나머지 3세대 중 2세대는 일가족의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해 생을 달리하고 1세대는 한 세대는 남편이 신변비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질병을 제때 치료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오랜 기간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있던 탓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농민이나 배급이 거의 없는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가정 가운데 전량세대가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밀수나 유통사업으로 돈을 모았던 돈주들이 전량세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에서 자신 소유의 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했던 선장 A씨의 일가족이 생활고를 호소하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중국을 오가는 무역업으로 아파트를 2채를 소유할 정도로 돈을 벌었지만 올해 초 무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명화 처벌을 받은 후 재산을 몰수당해 남은 집기를 팔아 끼니를 마련할 정도로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인민반장이 회람장을 돌리기 위해 A씨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해도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일가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 생활고를 겪던 40대 B씨가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고 한다. B씨는 원산에서 다른 지역을 오가며 일명 달리기 장사를 하던 상인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해 원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를 알 정도였지만 코로나로 이동이 통제되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수입이 끊긴 데다 빌려준 돈까지 회수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빚을 떠안은 B씨는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의 유언을 쓰고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영양 부족으로 면역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몇 년 전만 해도 밀수하거나 장사를 크게 하는 돈주들이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돈 있던 사람들도 못 견딜 만큼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며 뒤에서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인민들이 죽어나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북한 생활고로 인한 흉악범죄 늘어. 북한 일부 지방에서 생활고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 속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8일 4월 초 청진농업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야간에 학교 인근 기업소 경비실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의 손전화기를 훔쳐나오다 발각되자 가지고 있던 칼로 심장을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사법당국에서는 특별기동대와 규찰대를 동원해 주민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에도 청진시 라남구역의 한 주민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외에 있는 탄광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근처의 친구 집에서 숙식하던 중 숙식비를 내라는 친구와 시비를 벌이다 칼로 친구를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처럼 사소한 다툼 끝에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례가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2달 동안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함경북도에서만 10여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처럼 사람들이 흉폭해진 이유는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고로 인한 압박감이 일순간의 감정 폭발로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사회안전부에서는 수시로 특별기동대와 규찰대를 동원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흉기에 의한 범죄 행위를 없앨 때에 대한 지시문을 사법기관들에 내려보냈으나 1년 넘게 지속되는 생활난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주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어 강력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평안북도에서도 흉기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지난주에는 한 도로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남자가 지니고 있던 칼로 상대의 다리를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요즘엔 주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서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학생들 속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학교 친구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학교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이달 초 평안북도 독림군에 있는 고급 중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말다툼을 하다 칼로 상대를 찔러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피해 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흉기로 동료 학생을 찌르는 사건은 지난 시기에는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학교 당국에서는 이처럼 흉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우발적 범죄를 대책하기 위해 수시로 학생들의 책가방이나 소지품 검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은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집안의 생활고로 인해 예민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감정을 폭발하기 때문이라 사법당국이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떼기밭을 지키던 주민이 괴한이 휘두른 낫에 찔려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초 새벽 김정숙군에서 자신의 떼기밭을 지키던 50대 김모 씨가 낫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한 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지키려고 도둑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양강도에서는 곡식 도둑들이 캄캄한 저녁 시간을 노려 옥수수, 조, 콩, 귀리 등을 닥치는 대로 마구 베어가고 있다. 특히 외진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일궈진 개인 떼기밭에는 가을이 되면 도둑들이 창궐하는데 최근에는 여물지도 않은 곡식을 훔쳐가는 경우가 비일비재의 곡식을 지키려는 떼기밭 주인과 도둑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사망한 김 씨는 김정숙군 읍 외곽의 10평 남짓한 땅에 콩과 옥수수를 심어 가을 거지를 앞두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11시경 떼기밭에 혼자 경비를 서고 있던 그는 2명의 도둑을 발견하고 돌아갈 것을 권고했으나 도둑들은 그가 혼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더욱이 도둑들은 들고 있던 낫을 휘둘렀고 이곳저곳을 찔린 김 씨가 쓰러진 뒤 숨을 거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곡식을 도둑질해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정숙군 안전부에서는 범인 색출에 나서는 한편 야간 이동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심심산골에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안전부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추수철이 다가오면 조그마한 떼기밭을 가진 주민들이 도둑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 도둑들에게 맞아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도둑들은 인기척을 내면 달아나곤 했으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식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요즘에는 흉기까지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최근 생활난으로 도둑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밤이면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며 도둑을 쫓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요즘 북한에서 개인 텃밭에 작물을 훔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배고픔에 못 이겨 어린이들이 도둑으로 내몰리는 나라의 현실에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요즘 덕천에서는 개인 텃밭 올감자가 한창 여물고 있는데 밤마다 도둑들이 캐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텃밭 올감자는 코로나 사태와 보릿고개가 겹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땀 흘려 가꾸고 있는 식량 대용 작물이다면서 수확을 앞둔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하루 밤 사이에 감자를 도적 맞고 나면 눈물을 흘리는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텃밭 감자 도적을 잡아내려고 주민들은 텃밭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감자 도적을 잡고 보면 뜻밖에도 채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이 많아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나도 텃밭에 감자를 일부 도적 마치고 너무 화가 나 가족이 교대로 감자밭 경비를 서다 한밤중에 감자밭에 들어온 도적들을 잡았는데 8살, 9살 어린이 5명이 무리 지어온 것을 보곤 할 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보릿고개에다 코로나 봉쇄까지 겹치면서 염주군에는 전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인이 농사지은 텃밭 감자와 풋마늘을 밤사이에 도적 마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마늘과 감자는 하지 전에 수확하는 작물이어서 식량이 떨어지는 보릿고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작물이다라면서 그런데 체험을지 않은 감자와 마늘을 캐어가는 도적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은 밤새 텃밭에서 잠도 못 자고 도적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동네 여러 곳에서 마늘을 뽑아가다 잡히거나 새알 같은 감자를 마구 캐다가 잡힌 도적들이 9살, 10살 어린이들이어서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붙잡힌 어린이들은 부모도 있고 집도 있으나 부모가 식량벌이를 못하다 보니 배고픔에 못 이겨 또래끼리 모여서 개인 텃밭에서 감자를 캐내어 날 것으로 먹거나 풋마늘은 장마당에 넘겨 그 돈으로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한창 잘 먹고 공부를 해야 할 어린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려 개인 텃밭에서 감자 등 작물을 훔쳐가는 현실에 기가 막힌 주민들은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혀를 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에서 먹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나오는 형편이라 학교가 학부모들을 동원해 적은 돈이라도 모아 멀건 비지국을 끓여 먹였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훔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홍수와 코로나 봉쇄로 계속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당 조사 결과 올해는 주민들이 씨 부침을 준비할 처지도 안 돼 땅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데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세대는 몇 세대가 안 되고 쌀을 먹어본 지도 오래인 주민 세대들도 많은데다 거의 모든 세대가 지난해 가을부터 굶다시피 살고 있는 형편으로 파악됐다. 북한 주민들은 밥을 먹어본 게 3에서 4번 정도인데 그것도 집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외부 공장이나 기업소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얻어먹은 것이다. 자식들이 집에서 굶고 있다는 생각에 그것조차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같은 상황이 지속될까봐 일꾼들은 소갈이하고 있고 주민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희망을 잃고 있다. 돼지 같은 김정은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김정은 때문에 주민들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되어 외화벌이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여성들이 고강도 노동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8일 요즘 둥강의 수산물 가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과 관리 책임자와의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조선 여성들은 중국에서 자기들에게 일자리를 배치하고 월급을 주는 북한 책임자에게 고분고분하며 시키는 대로 일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자 걸핏하면 책임자에 대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야오닝성 동강시 일대에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회사가 수십 개 자리하고 있다. 각 수산물 가공회사에 고용된 북한 여성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에서 200명 정도로 알려졌다. 고용 방식은 북한 간부와 중국 기업주 간 계약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월 2,300에서 2,500달러 327에서 356위안을 임금으로 계산해 월말 북한 책임자의 계좌로 일괄 지불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매달 중국 기업주로부터 북한 여성들의 인건비를 받으면 북한 간부는 북한 당국에 바쳐야 할 충성자금과 북한 여성들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800에서 1,000달러 113에서 142위안 정도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북한 인력 송출이 중단되어 외화벌이가 감소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3분의 2 정도를 착취하던 북한 여성들의 임금을 나머지 3분의 1도 지불하지 않고 충성자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같은 날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후 내가 아는 단둥의 한 목장회사에는 500여 명의 북조선 여성들이 코로나 방호복 등 의류가공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코로나 방호복을 동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북조선 여성들의 월급도 1인당 2,300위안 327달러에서 3,300, 470달러 위안으로 올려주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북조선 여성들은 월급이 인상된 2020년부터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인상된 월급을 한 번도 타지 못하고 1년에 북조선 명절 때마다 500위안 71달러씩 두 번에 걸쳐 1,142달러 위안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화가 난 북한 여성 노동자들 속에서 북조선 책임자에게 몸이 아프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의 소원은 무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인력 책임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야 충성자금 계획을 바칠 수 있으므로 주말에는 수산물 가공회사의 복장회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보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해놓고는 수산물 회사에서 받은 임금도 전부 충성자금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회사에서 서해 바다에서 잡은 게를 선별하는 작업에 인력이 필요해 복장회사 북한 여성 인력을 30명 보내 일을 시켰는데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인솔하는 책임자에게 우리가 무슨 일하는 기계냐며 항의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야오닝성 일대에는 약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 주재 인력회사, 무역회사 대표들과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해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세금 미납 등으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간부들의 이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다. 중국 심양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9일 올해 2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해당 지역에 주재하는 북조선 회사 대표와 간부들의 여권을 전부 회수했다면서 북경 주재 북조선 대사관은 상해, 청도 등 내륙에 파견된 회사의 대표들과 간부들의 여권을 심양 총영사관은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 등 관할 지역에 주재하는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 들어 해당 간부들의 여권을 회수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북조선 회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북조선 간부들의 일탈 행위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돈벌이가 줄어 과세금 납부에 심한 압박감을 받으며 생활고까지 겪는 일부 간부들이 탈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별 조치라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또 단동 지역에 파견된 북조선 인력회사와 무역회사 간부들은 심양영사관 단동영사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장과 무역대표들의 여권은 단동영사부가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제 북조선 회사의 사장과 무역대표들은 여권이 없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원래부터 북조선 인력회사와 무역회사들은 중국에 파견되는 즉시 노동자들의 여권을 간부들이 회수해 영사관에 보관시켰다면서 그나마 회사 대표와 보유원, 관리직 간부들의 여권은 본인이 건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회수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간부들의 여권 회수 조치는 평양 당국의 직접 지시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조선 간부들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외에 파견하고도 믿지 못해 여권까지 회수하는 평양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북한 인력회사의 사장들과 보위원들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지금까지 간부들에게는 여권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내부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여권은 전부 해당 회사 간부들이 회수해 보관했었다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권을 모두 회수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한 발짝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런데 노동자들의 탈출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간부들과 보위원들마저 이제는 여권을 회수당했다면서 1년짜리 교육비자나 연수비자로 러시아에 온 노동자들은 해마다 거주 등록을 다시 하면서 그때 잠깐 여권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회사 대표들과 보위원조차 믿지 못하고 여권 회수 조치를 시행하자 러시아 회사 관계자와 파견 노동자들이 그동안 허세를 부리며 노동자들 위해 군림하던 간부와 보위원들을 비웃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유라곤 경험해 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악마 김정은에게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